안녕하세요. 이 우한 바이러스가 오펙도 해체시키고 러시아 경제 망가뜨리는 거 이거 가속시킬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연일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춘례 불사춘입니다. 지금은 요즘 시절은 남쪽 산야로 꽃산행 시즌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참 작년까지는 산에 뛰어다니면서 꽃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꾹 참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 보면 바이러스 꿀떡으로 생각하고요. 피하는 것이 100% 자기 방역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쇠가리 고추보다 조그만 놈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벌벌 떨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불지옥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요즘은 이 미끌미끌한 기름판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오펙이나 러시아 등의 목줄을 기름값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얘네들은 기름 팔아서 다른 모든 거 사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 떨어지면 당장 달러 수입이 팍팍 줄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달러로 목을 조우는 확실한 방법이 기름값 추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재앙이 됩니다.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가벼운 소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름값 표준은 WTI 기준이라고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에너지 패권국이 됐으니까요. 기름판이 이렇게 바뀐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 발표할 때인가 그때 선언한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이 기름 보유량, 생산량 이제 1등 된다고요. 지금 WTI 41불선으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 인버스 매입하신 분 대박 터진 겁니다. 신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봄에 말이죠. WTI 65불 돌파할 그쯤에 당시에 골드만삭스 원유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80불 돌파할 거라고 그렇게 막 설레발 치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에 진행하는 그 시간에 미국 시장 분석하는 거는 물론이고 기름판 분석하는 것도 골드만 저것들 저 형편없는 애송이 새끼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40불대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못 박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시에 65불 가격대라면 원유 선물 인버스 투자 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상기하겠습니다. 그 영상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후에 원유 선물 ETF 이거 인버스 투자하는 방법 또 ETF 상호 해지, 크로스 해지 투자하는 방법 이런 영상 쭉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채널 막 시작하던 그런 시기라서 그때는 아마 구독자 한 1000명도 안 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분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 골드만삭스는 틀렸고요. 제 말이 정확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이전에 WTI 잠시 30불 구경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63불선, 64불선으로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지금은 41불입니다. 물론 제가 작년 가을에 30불 때 다시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30불이라는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내렸다는 점에서 방향은 맞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지금까지 헛소리 했고요. 본격적으로 기름판 중요한 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펙하고 러시아 등 얘들을 합쳐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얘들 말이죠. 아주 얄밉게도 말이죠. 국가가 나서서 가격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네? 국가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저런 카르텔을 하면 말이죠. 이건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 행위입니다. 공정거래 위반하는 그런 불공정거래 행위죠.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도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떼강도보다 더 무서운, 더 질이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상 국가라면은 당연히 저런 가격 카르텔을 금지하고요. 처단해야 할 그런 짓거리를 오펙 플러스 저것들이 버젓이 대놓고 폼 잡고 말이죠. 무슨 국제회의 한다고 지랄하면서 범죄 행위, 공개 모의하는 짓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불쾌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국 플러스 때문입니다. 예? 미국 플러스 할 때 이 플러스에는 오펙 플러스에 가입 안 한 수많은 자유국가들이죠. 이 미국 플러스라는 이런 곳은요, 기름값이나 생산량 이거 동맹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각자. 예. 여기서 새로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정이 계속 발견되고 거기서 기름을 계속해서 더 많이 퍼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세일 혁명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국 이외 국가들 다 더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기름 생산국들이 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안꼬이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 시장 장악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판에 생산 카르텔이 성공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이것이 기본적인 분석의 틀입니다. 프레임. 그 다음에 미국의 굴착 장비수, 총 원유 시추수 그래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분석한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래프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눈으로 볼 때 명확합니다. 감소 추세가 멈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 플러스는 카르텔 형성 안 하고 정부가 생산량이나 경영 전략 이런 데 간섭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완전히 자유 경쟁이고요. 시장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얼마나 생산할지, 생산을 줄일지 말지 다 각자 기업들이 경영 전략 차원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것을 국가연합인 오펙 플러스가 지금 당하지를 못하고 있고 참패의 연속인 겁니다. 이거 경쟁력 결정하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원가 수준이죠. 예. 기술 혁신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일 혁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기술 혁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일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이외 지역, 즉 미국 플러스의 생산 능력, 이거는 생산 능력이나 원가 구조가 오펙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펙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기름 수요는 기본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지금 하나의 커다란 방향이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성장하는 경우에도 기름 수요 증가하는 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친환경 어떤 각종 규제이고요. 대체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각종 기름 소비하는 기기들 효율을 향상시키는 거 이런 거 다 기술 혁신과 관련되겠죠. 대표적인 게 기름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생산하는 전기의 많은 부분을 탄소를 태워서 얻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여전히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기름 수요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객, 그 다음에 화물, 사람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수요의 대부분을 기름 엔진으로 해결했잖아요. 항공기, 선박 이런 거 다 기름 태워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요가 팍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박살이 난 후에 경제 전체 영역으로 지금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딜레마 상태라는 겁니다. 딜레마. 이 딜레마 상태. 옵션이 별로 없는데 러시아는 이래도
죽고 절에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름 생산 줄여도 이 기름값이 오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과거가 달라졌다는 거죠. 오히려 기름 생산을 얘들이 줄여도 오펙 플러스에서 줄여도 결국 기름값은 내리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딜레마 1번 오펙 플러스가 제안하는 그걸 받아들여서 동의를 해서 그러면 생산을 줄여도 결국 기름을 판매한 수입, 달러 수입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줄이지 않고 그러면 기름값은 더 폭락해 버리니까 결국 또 기름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런 러시아의 딜레마 상황이 지금 러시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오펙이 제안한 생산량 대폭 감축 제안을 받을지 말지 이게 이제 주목된다고 했는데 결국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 거절해도 놀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의해도 놀랄 필요가 없고요. 예, 어차피 딜레마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기름 공급을 왕창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판매량을 늘려서라도 달러 수입은 확보해야겠다는 겁니다. 예, 달러 수입 줄면은 숨을 못 쉬니까.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지. 그래야 달러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고요. 그래야지 좀 더 숨 쉬고 버틸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기름값은 반등하기 힘들다 이거죠. 여기에서 추가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이제 러시아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면요.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기름값, 가스값이고 이게 지금 기름과 가스, 결국 에너지가 주된 수출품입니다. 이것이 주된 수출품입니다. 이거 가격이 다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가스값도 거의 한 1년 전 가격에 비하면은 반토막 나 있죠, 이거?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은 대략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기름값, 가스값 이런 게 대체적으로 보면. 자세한 숫자 우리 뭐 알 필요 없죠. 이 정도 대략적인 산수만 해보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달러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 줄어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은 그러면 러시아의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러시아 돈이 휴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돈이 휴지가 되는 공통되는 과정이 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죠. 루블을 달러로 교환할 때 필요한 루블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루블이 휴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과 가스 이외에 팔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뭐 서비스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네, 서비스 수출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월하죠. 네,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미국한테는 배울 게 있는데 러시아한테 배울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남는 것은 식량하고 무기입니다. 근데 이거 한계가 있죠. 러시아가 파는 식량과 무기가 러시아 경제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겠죠. 더욱이 말이죠. 올해부터는 2년간 중공이 미국산 식량과 에너지 구매 대폭 늘리기로 지금 약속을 했고요. 이거 약속을 어쨌든 지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식량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식량 수입국인 중공이 미국에게서 산다면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적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비스 팔아먹을 것도 없고요. 관광도 막혀버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또 금융자산을 팔아야죠. 금융자산 파는 게 뭡니까? 주식과 채권입니다. 예. 러시아 기업들을 싸게 팔거나 아니면 러시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기업들 그 채권이 팔리겠습니까? 결국 러시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팔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제로 금리 시대에 러시아 금리 치솟아도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이런 상황에서. 부도나는 것은 오직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달러뿐이고요. 루블화는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달러를 프린트할 수 없잖아요. 달러는 오직 미국만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국가나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프린트해 놓은 그 달러를 벌거나 훔치거나 뺏거나 이러는 수밖에 없죠. 예? 아니면 위조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달러 얻는 방법은 그 제일 좋은 게 바로 물건이나 서비스 파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죠. 그 시장이죠. 시장을 통해서. 예? 아니면 관광 상품을 팔거나 이런 건지. 이거 팔고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파는 게 바로 자산 매각입니다. 자산 매각. 예? 그래서 그 자산이라는 게 바로 금융자산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데 팔 것이 없지 않은가 이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존 시스템 확 부셔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 과정에서 죽을 놈 다 죽어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혼란과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루블화 폭등으로 루블화 환율 폭등으로 달러 기준 러시아 GDP는 빡 쪼그라들겠죠. 예. GDP 국가 순위는 한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이 앞서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이 러시아를 확실하게 따돌리고 이탈리아도 추월해서 글로벌 6위권, 7위권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이탈리아 대신에 한국이 G7 국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절호의 찬스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 지금 남한 정부라는 것도 이거 중공 공산당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북한 공산당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지금 남한 정부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 정부는 경제 망가뜨리는 솜씨도 아주 대단하잖아요. 한국 경제도 지금 빠르게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탈리아 제끼고 G7 국가를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 그 점이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가치 순위가 추락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중에 누가 더 많이 망가질지는 이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더 많이 좀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보다는 한국이 앞설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도 전체적으로 같이 더 망가질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펙 해체되고 러시아 망가질 거라는 이 말씀은 작년 가을에도 한번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우한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퍼질 줄 몰랐는데 초기엔 정상도 흔적 없이 확 퍼질 줄 몰랐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바이러스 현황표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미국 213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CNBC 보도한 사실은 434명입니다. The more tests, the more confirmed cases. 바로 이겁니다. The more tests, 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the more confirmed cases,
발견되는 환자 수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환자 발생하는 속도와 발생되어 있는 환자를 발견해내는 속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검사 없으면 환자 없습니다. No test, no confirmed case. 이렇습니다. 그러면 환자 발생 속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재생산 지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재생산 지수 가령 편의상 4로 한번 해서 산수를 해보면 말이죠. 숙주 한 사람이 5차까지 감염시키면 최소 1000명입니다. 7차까지 가면은 한 명의 환자가 16,000명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재생산 지수 4가 이게 이렇게 나온 것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전파력이 가장 왕성한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최악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론상 한 명이 16,000명까지 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론상 단순한 산수값인데 실체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최고의 추측가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이런 데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보십시오. 유럽. 지난주만 해도 띄엄띄엄 이렇게 늘어나더니 어느덧 프랑스, 독일 지금 앞장서서 10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9시 기준 아마 1000명 넘기지 않겠습니까? 중공의 우한에서 초기에 숫자 발표한 거 그걸 보면은 10일 만에 32배 증가했습니다. 초기에 맨 처음에 20명, 30명 이럴 때부터 발표했잖아요. 10일 만에 32배 증가했는데 이러한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초기에는 대체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한국은 이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공 데이터 못 믿겠고 한국 데이터 더 신뢰성이 간다. 이것이 지금 글로벌 평가입니다. 지금 한국의 실무자들, 또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들, 실무자들은 최소한 사실대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미국도 조만간 하루 이틀 내에 지금 1000명 넘을 것 같고요. 신규 확진자만 1000명 선을 구경을 해도 이거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 놀라면 그거 멍청하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확하게요. 글로벌 팬데믹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지구 전체에 확 퍼져갔고요. 바글바글 거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자꾸 주말 지나면 진정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말을 이렇게 한다고 진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전형적인 false hope, 틀린 희망과 주절거리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TK는 예고편이고요. SK는 본편입니다. 본편. 예고편보다 더 거대한 서울, 경기, SK, 서울, 경기 본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들 엄청 듣기 싫어하겠죠. 그래갖고 그냥 노란 딱지 갖다 붙이고요. 예. 듣기 싫다고 노란 딱지 붙이면 바이러스 행진이 멈출까요? 웃깁니다.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3월 19일 날 그 미국 연준 페드가 기준금리를 50bp 추가로 컷할 확률이 100%였다. 이렇게 금요일 오전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금요일 미국 시장이 거의 추가로 1000포인트 더 그 박살이 나고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3월 19일 날 기준금리 50bp를 넘어서 75bp 추가로 컷해서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그 레인지가 0.25에서 0.5% 될 거다.
이런 그 CME의 패드워치 그 확률이 무려 3분의 2, 65% 근방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확률 3분의 2로 75bp 크다 할 거다. 확률 3분의 1로 50bp 크다 할 거다. 즉 50bp 이상 크다 할 거다. 이게 100%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판 뭐 한 1시간 내지 30여 분 이렇게 30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낙폭을 줄여서 한 250여 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매우 어려운 의문인 것이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금리 내린다고 바이러스가 잡히겠습니까? 예? 바이러스는 돈도 모르고요. 남녀노소 차별도 없고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지금 난미는 한여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미에서도 지금 발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우한 바이러스 막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SK 본편이 지금 개봉 박두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은 저분 일단 바이러스 꿀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피해야지. 이게 뭐 각자 돌생이죠. 각자 방역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